네, 답답한 정치, 여의도부터 용산까지 쓴소리를 짱짱하게 들려주실 우리 먼데이 스피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전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 원장님이야 그냥 대한민국 정치 9단, 제가 보기에 이제 10단 되신 것 같은데. 이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 또 원료들이, 내지는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정치란 무엇인가를 좀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요즘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원장하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면서 좀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난 주말 동안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 거액 코인 보유 논란 때문에 분쟁 내지는 정쟁에 휩싸였었는데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자진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까지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 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민주당의 자체 조사보다는 사법부의 검찰 네. 조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을 받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징계를 하지 못하고 갑자기 탈당했다라는 비난도 하지만은 국회로서는 당내 진상조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할 일은 만약 그러하다가 하면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결국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탈당을 했다고 하면 검찰 수사와 네. 만약 그 경우 윤리위원회 국회에서 제소가 된다 하면은 거기에 철저히 협력해서 밝힐 것은 밝히는 그런 네.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면서 올린 글에 보게 되면 2020년 연고도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을 떠납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당에서는 아니, 국회의원을 그만두라 그랬지 뭐 탈당하라 그랬냐, 너네는 뭐 일만 생기면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국민의힘 여당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예.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지잖아요. 네. 우선 12구 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네. 이번에 김재원, 태영호 네. 두 최고위원도 결국 징계로 마무리하는, 꼬리 자르는. 그렇죠. 특히 태영호 의원의 문제는 만약 조사를 하면은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사법적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고발도 하지 않고 자진 탈당도 하지 않고 징계로 마무리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실을 보호하고 꼬리 자르는 것 아니에요?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그래놓고. 그렇죠.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제가 되는 것은 돈봉투부터 시작해서 네. 이번 코인까지 자진 탈당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조사는 검찰의 몫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윤관석 의원 등 이번 주에 검찰을 소환한다고 발표했던데요. 네. 김남국 의원도 이 법이 있다고 하면은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만약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김남국 의원이나 돈봉투 관계자 의원들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사실상 감수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민주당은 그래도 일이 생기면 의원들이 탈당이라도 해서 책임을 조금 지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민의힘 당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러면서 좀 한탄하기도 했죠. 지난번에 그렇죠. 이재명 그렇기 만났을 때문에 때. 홍준표 시장처럼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메커니즘을 아는 거죠. 네.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네.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미진하다고 정치적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그렇죠. 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처럼
자진 탈당하고 당에 부담 주지 않겠다. 내 개인적인 책임으로 검찰 또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 뭐라 본래 뭐 정치란 게 그런 거죠. 그런 예. 거군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쇄신의총이라 그래야 되나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주말 동안에 예. 한다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그리고 또 좀 보도가 쌓이면서 갑작스럽게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탈당을 좀 강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아. 있습니다. 예. 제가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를 해봤었지만 네네. 당에서 그렇게 강압적 얘기가 아니고 네. 탈당에 대해서 당에서는 오히려 자체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 아. 이런 자세였지만은 김남국 의원이 자기 스스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감수하고 네. 또 당에 이상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된다. 하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책임은 김남국 의원이 지고 검찰과 네. 필요하다고 하면은 국회윤리위원회의 심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김남국 의원한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도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하셨다 그랬는데 혹시 탈당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 있어요? 뭐 탈당해라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의견을 나눴지만은 결국 네. 최종적으로 저하고는 거의 하루 동안 통화를 안 해봤는데 그런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본인의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탈당하기 전날 네. 오후 5시경 자기 안산 지역구의 당원들 간부들을 모여놓고 상당한 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거기에 결론 아닌가 저는 어디까지나 김남국 자신의 결론 아닌가 스스로의 이렇게 결론이다. 봅니다. 예. 예. 자, 민주당 내부에서 이완욱 의원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우려대로라는 말을 쓰면서 김 의원이 탈당했다. 이건 당의 징계 절차를 무력화하는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는 꼼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은 역지사지해 보면은 네. 결국 김남국의 선택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더 나아가서 어제 쇄신의총에서 네. 지도부 사퇴라는 등 한두 사람의 그러한 말씀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집권당에 물론 민주당이 잘못했어요. 돈봉투, 가상화폐 네. 이런 걸로 자꾸 끌려가는데 국회 다수당으로서 개혁에 혁신에 좀 앞장서는 그런 아젠다를 설정해서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보십시오. 후쿠시마 핵폐수물 방류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충청남도 당진 그리고 제주 어제 다녀왔습니다. 네. 그 소통을 해보면은요, 그 바닷가의 사람들은 특히 제주도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걱정이 많죠. 방류될 때는 우린 죽는다 네. 하고 절규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전국을 소통을 해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민생 경제가 어디에 와 있어요. 또 우리 노동 현장에서는 네.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이런 것을 민주당이 민생 개혁과 혁신 그리고 후쿠시마 등 당면한 문제 또 외교적으로도 지금 미일 편중 외교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리가 받는 피해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것은 야당이라도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 같은 역할을 좀 해줘야지. 그런 건 하지 않고 밤낮 돈봉투 나오면은 거리 뛰어가고 가상화폐 나오면 거리 뛰어가서 지도부 나가라? 어떤 지도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은 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결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후쿠시마 네. 폐 오염수 그리고 민생 경제 외교 문제 이런 것에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쇄신의총에서 집행부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 거고요. 어쨌든 박지원 원장님께서는 뭐 탈당을 개인적으로 권유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 것 같고 아마 김남국 의원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이 일단은 좀 편안하게 당이 조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본인 스스로도 좀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뭐 견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좀 마련한 것 같습니다. 탈당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의 결정이죠. 네, 본인의 결정으로. 자, 그런데 요거는 그냥 제가 기사 한번 읽은 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최강욱 의원이 지난번에 그 소위 말하는 뭐 짤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상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같이 참여하기로 했던 김남국 의원이랑 다른 사람들이 화면에 안 보여서 이제 짤짤이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 성적인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여성 뭐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불쾌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성 발언을 이유로 해서 6개월인가 지금 좀 정지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 얘기와 연결해서 나오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말했던 짤짤이라는 표현은 그 동전, 그러니까 코인을 이제 그 좀 직접적으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건 성희롱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최강욱 의원이 좀 본인이 한 말과 여러 가지를 정책적으로 봤을 때 좀 뭐 덮어 쓴 거다. 막 이런 식의 얘기가 하나 나오긴 했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글쎄요, 그러한 얘기가 보도되고 있던데요. 예. 어떻게 됐든 그 짤짤이라는 표현은 사실 성적 표현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 의원들이 불쾌하게 느꼈던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가상화폐 코인과 관계가 됐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나 최강욱 의원도 사실은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좀 더 본인이 좀 억울했다 이런 취지에서.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왜 그러면 그러한 표현을 써요? 네. 그건 나쁘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민주당 사람만 혹은 김남국 의원만 코인을 했던 건 같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쪽의 일을 조금, 그러니까 코인 투자 같은 거를 사실 이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걸 인해서 뭔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코인 투자 자체를 뭐라고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한 것 같고 여당 의원도 한 것 같고 여당에 있는 분들도 한 것 같고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이 기회에 전수조사해서 좀 전부 다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영희 앵커가 변호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네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가상화폐 미국은 화법이고 네. 중국은 불법이고 네, 중국은 불법. 우리는 무법입니다. 법이 없어요. 그러네, 무법이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가상화폐가 문제가 됐을 때 단속을 해보자라고 하니까 청년 세대들이 소위 MZ 세대들이 우리가 일자리도 없고 무엇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유일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네. 단속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그 법 체계를 세우지 못한 것도 있어요. 네. 지금 현재도 법 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자칭 꼰대 세대들은 잘 몰라요. 나는 그렇죠. 지금도 가상화폐가 뭔지, 코인이 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예, 안 그랬죠. 해봤지만은 예. 젊은 세대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누구를 절대 제가 이준석 전 대표나. 국민의당 대표를 블레임하는 거 아니에요. 탓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분도 그랬잖아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는 나도 했다. 선거 두세네 번 처릴 만큼 벌었다. 네. 그때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일반화됐던 거니까 지금 어떻게 됐든 저는 김남국 의원이 그 가상화폐 그것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국회의원으로서 그 뭐 소위 청문회 때도 상임위 중에도 이렇게 나가서 이런 일을 하느냐. 네. 그런 성실한 자세에 문제가 있고 특히 김남국 의원이 돈 없다는 코스프레를 많이 했는데 네. 그 60억, 100억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국민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갔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 현재 우리는 법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최소한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가상화폐로 또 다른 김남국 사태가 있는지 하는 것은 사실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그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지 네, 어떤 네. 의원은 하고 어떤 의원은 안 되고 어떤 공직자는 하고 아니고 이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째는 법체계, 그렇죠. 두 번째는 예. 전수조사를 의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그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 짤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동전을 이렇게 흔들었을 때 나는 그런 소리를 의미하는 거여서 박지원 원장님이 그거는 좀 헷갈려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적 표현이라고 한 것은. 네, 그거는 아니 그때 그 당시에 그거 가지고서 이제 그 당시는 성적 예. 표현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최강욱 의원이 이런 소리다라고 했으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그러한 오해를 지금 와서 네네. 해명하는 것은 좋지만은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었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네,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막 그 방송 용어나 뭐 이렇게 좀 사용하기는 좀 곤란한 용어들이 있을 그렇죠. 수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여러분이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한테도 오해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뭐 비명이나 치명이나 이러면서 또 조금 뭔가 좀 조짐이 좀 분열되려는 것 같이 좀 보이는 그런 거는 좀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고. 아니, 예.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그렇게 한 것은 누구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도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상화폐 비명이 자체를- 어디 있고 친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를 뭐 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그렇죠. 없는 거죠. 이제, 그건 아니죠.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원장님도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두 번째 요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가기로는 했는데 그냥 날짜만 늘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뭐 특별한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해갖고 오겠습니까? 그건 진짜 문제 저는 아닙니까? 시찰단 간다고 해서 그랬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하고 오는 게 시찰단이다. 나흘간 어떤 일정도 합의되지 못하고 관광 가는 거예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제 제주를 가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면은 제주는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 고향 해남 진도 완도도 가면은 전복, 미역, 김 다 죽는다. 그러네 진짜. 부산을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기 동해를 가도 인천을 가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네. 이러한 방류를 하려면은 그렇게 깨끗하다 하면은 일본이 네. 자기들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왜 그 아까운 것을 방류해요? 그러니까. 왜 그 파이프를 길게 묻어서 저 근해 아니고 저 밖에다 내요? 네, 이건 네. 말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우통 벗고 네. 막아줘야 된다. 네. 만약 그것이 방류됐을 때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자기 자녀들 식탁에 아우, 후쿠시마 농수산물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자, 못 학교 올릴 것 급식 같아요. 올릴까요? 예. 자, 우리들 같은 어른들도 그걸 먹으면 원자병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줘야 되고 IAEA가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 국가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지 시찰 보내고 관광 보내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염수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이런 것을 민주당이 진짜 우통 벗고 내가 오늘 두 번 썼습니다만은 네. 우통 벗고. 정부하고 네. 투쟁에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돈 봉투 가상화폐로만 질질 끌려다닐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민생 개혁을 하는데 앞장서면은 다수당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거지 끌려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했지만 사실은 여기 그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독성 물질이 기준치의 36배까지 측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아예 출입을 못하게 막아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왜 정원이라는 이름 붙여서 출입을 하라 그러죠? 본래 용산공원은 네. 미군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때 그 환경 평가를 해서 거기 오염을 전부 제거해 주기로 돼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가면서 급조된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자기들 응? 예산 안 들어가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누차 그 용산공원 자체를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도 환경 문제상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단체의 환경기관의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 하는데 어린이 공원이라고 못 썼잖아요. 네네. 그것은 기준치에 넘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라고 붙였는데 왜 거기를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가장 환경 보호를 받아야 될 그걸 지켜줘야 될 대통령께서 그렇죠. 아 당신이 노시지. 아 김건희 여사하고 둘이 놀지. 왜 꽃다운 애들을 데리고 놀아요? 김건희 여사랑 둘이 놀아야 돼. 아 그렇죠. 그렇게 예. 문제가 없다 가면은. 네, 사실은 조금 나는 일본의 걱정이에요. 오염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문제 없다면 자기들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쓰지 왜 방류하냐고요. 맞습니다. 예. 용산 어린이 공원도 못 쓰는 36배의 그런 환경 평가가 나왔다고 하면은 왜 어린이를 데리고 가요? 네. 왜 어린이하고 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2023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가 열렸었는데 사실 저는 그 아이들도 좀 걱정이 많이 돼서 대통령이 아무리 홍보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전에 2시간 이상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 했던 거라도 차라리 좀 지켜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우리 당신이야 2시간 이상으로 3시간을 보내도 그것도 나쁘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어린이들,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왜 거기서 그걸 홍보를 합니까? 네. 홍보할 게 많아요, 다른 거. 맞습니다. 자, 요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징계한 후에 최고위원 후임자를 누구를 할 것이냐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좀 부족했다 이런 취지를 말씀을 초창기에 이제 하셨었는데 방송할 때 그렇다면은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일단 태영호 전 최고위원 후임 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만 누가 되는 게 맞을까요? 이 국민의힘당에서. 글쎄요, 먼저 네.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말씀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의 발언 같은 것은 네. 민주당이 그런 것을 판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넘어가고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껐다가면 지도부 이재명 대표 물러가서 되냐고요. 나는 이런 걸 잘 싸우는 것이 민주당의 일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최고위원은 뭐 친윤으로 하겠죠. 아 근데 친윤했다가 그렇게 됐는데 또 친윤을 합니까? 아 그거야 뭐 그 양반들은 전부가 친윤 아니에요. 그렇죠. 당 대표도 못 나오게 해서 친윤, 네. 최고위원, 즉 다 네. 원내대표. 그러니까 친윤 일색으로 하겠죠. 네. 만약에 저한테 물러나가 하면은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호남 차별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됐든 저하고 함께 정치를 하다가 그쪽으로 전향을 했지만은 이용호 의원 같은 분을 선임하면은 그래도 네. better than nothing 안 한 것보다 낫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용호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 그 언론 보도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의원은 난 싫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는 싫다고. 아니 물론 본인이 그렇게 뭐 하겠다고 막 달라들면 이용호가 아니에요. 아. 그분이 굉장히 참 훌륭하신 분인데 네. 그렇게 뭐 내가 하고 싶다 하고 달라드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네. 유일한 호남 출신 유이조 의원이라고 하면은 이용호 의원 같은 분이 하면은 좀 오히려 낫다. 오히려 낫다. better than nothing. 아닌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그렇군요. 사실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을 지역구로 줬으면서 좀 뭐 갔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친윤 비윤 색채가였고 호남을 지역구로 줬기 때문에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있겠군요. 봐요. 네. 지금
그 박지원 전 원장님이 하는 말씀을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듣지 마시고 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나 이런 게 무슨 취지인지 궁극적으로 좀 멀리 보시는 게 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댓글이 나쁘게 나오는 모양이죠. 하나만 이건 이제 아까 우리가 코인 관련 얘기하면서 예.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린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분이 조금 양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호법. 근데 이건 대통령 공약이 사항이기도 했었었는데 자꾸 이렇게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의사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요구하는 쪽으로만 자꾸 귀를 기울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건 좀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사실 말이죠. 네. 노태우 정권에서 사당 체제 때 90% 이상이 사당 합의해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협치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협치가 1년 내에 사라졌잖아요. 네.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야당 관계자들을 대통령실에 초청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한 법이 통과됐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 주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죠. 매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간호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여야가 조금 더 수기해서 토론해서 조무사도 간호사도 의사도 다 같이 양보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지. 네네. 이렇게 편갈라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보다는 여야가 좀 관계자들과 더 수기를 해서 좋은 법안을 다시 한번 제정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당에서 원로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쓴소리를 계속해서 이제 해주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 그냥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 사실은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사실 분위기가 괜찮다가 갑자기 그 이정근 부총장 돈봉투 얘기 좀 나오고 또 이 김남국 의원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거 아무래도 조금 정치적으로 이 수사 같은 거를 이용해서 뭔가 분위기를 쇄신해 보려고 하는 커다란 그 계획하에 뭔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바깥에서 나와요. 물론 그런 점이 있죠. 예. 그런 점이 있지만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당직자들이 녹음이 공개됐잖아요. 네.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 민주당이 무조건 검찰이 윤석열 정부가 야당 죽이기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네, 그렇죠. 이러한 봐야 문제는 네. 민주당이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공당, 민주당의 혁신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집권 여당의 돈봉투, 가상화폐 이슈 제공에 우리가 따라가지 마라 이거죠. 할 건 하고 자를 건 잘라야 된다 이거죠. 네네. 그렇지만은 후쿠시마 오염수나 현장을 다니면은요, 우리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다니면은 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민생 경제에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걸 잘 알잖아요. 네. 이러한 개혁을 집권당 윤석열 대통령도 하지만은 다수당 민주당이 헤게모니를 잡고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관계 정확히 밝혀진 다음에 조금 비난도 하고 이런저런 정리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표도 또 사과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수조사 내지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모든 의원이나 공무원들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좀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법의 정비, 법의 정비가 그리고 필요하고 전수조사 네. 이걸 밝히자 이거예요.
네. 이런 것을 민주당이 이끌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왜 자꾸 뭔가 끌려가냐. 하면은 우청연에서 대표 책임져라. 네. 여기서 친명 비명이 어디 있어요? 근데 비명들이 요즘 조금 목소리가 커진 것 같긴 비명도 한데. 다 애국하는 애당심이 강하니까 네. 화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이 꼴 되냐 하는 그러한 얘기죠. 뭐 이재명 대표 나가라 그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그렇죠. 네. 국민들한테 비치는 민주당이 그러한 것이 언론에 의거해서 보도되면은 실망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 봉투, 가상화폐 1000번이라도 잘못하고 개혁 혁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을 해서 죄를 밝혀내라 이거죠. 네. 그리고 가상화폐는 전수조사 반드시 해야 되고. 입법해야 되고. 예, 입법도 하고. 그리고 민생 경제에 좀 발벗고 나서라. 예. 후쿠시마 저러고 앉아 있으면 뭐해요? 관광 가지 마라. 반대만 하면 뭐해요? 그리고 중국 지금도 오늘 또요. 네. 연합 인포맥스 선재규 국제 기자가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은 G7에서도 중국을 견제하자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러면 그러한 G7 국가들은 오히려 중국에 조금 의존이 적어요. 우리는 경제 의존도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 높죠. 예.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무역 적자가 얼마나 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그러한 대중 경제 문제나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지. 밤낮 남이 하는 건 정부 여당이 하는 건 끌려다니면 되겠냐. 네. 저는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를 좀 짤짤이 적극적으로- 표현은 잘못됐고. 네, 네. 네, 박지원 전 원장이 그 표현은 본인의 이렇게 좀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좀 표현이 된 거고, 이건 잘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소리가 조금 안 나가는 바람에 조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 소리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뉴스인 토마토가. 맞습니다. 요즘 토마토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자, 지금까지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